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푸른색 수염을 가진 기묘한 귀족이 살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성에 살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귀족인데도 평민이었던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정중히 대했었고, 자신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젠틀맨이었습니다. 혹여나 무례를 범하더라도 어지간한 것이라면 모르는 척 넘어가주는 대인배였습니다. 다만 이 남성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운만큼은 지독하게 없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 무렵 6번씩이나 결혼을 했었지만 항상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와 결혼한 여성들은 그가 자리를 비우면 재산을 챙겨서 도주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남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러다 그는 6번째 아내를 잃고도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찌 되었든 그와 결혼한 여성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신사적인 귀족이라곤 해도 아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도 없고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것은 이 남성의 주장일 뿐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쉽게 딸을 내주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발품을 팔아 어느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딸과 아들을 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물론 이 집의 부모님도 남들처럼 딸을 내주기를 망설입니다. 딸이 도망간다면 이번에야말로 푸른 수염이 단단히 화가 나 자신들을 해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부모들이 되게 그렇듯 딸을 잃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집안은 결국 푸른 수염에게 막내딸을 내줬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제시했던 결혼 지참금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거액을 제시했죠. 푸른 수염의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이 지참금은 푼돈에 불과할 만큼, 앞에 이야기해서 그렇듯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사실 이 막내딸도 처음엔 불만을 품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으로 맞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귀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랐고, 혹시 미움을 사게 되어 변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막내의 생각도 얼마 가지 못하고서 바뀌게 됩니다. 푸른 수염에 살고 있던 거대한 성의 외관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성의 내부는 밖에서 보았던 외관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빠듯하게 일을 해야만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겨우 먹었던 예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성의 하인들은 그녀에게 매우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들어 "저게 갖고 싶어" 라고 무심코 뱉어내어도 그들은 어떻게든 그 물건을 그녀의 손에 넣어주었고, 살면서 본 적도 없던 아름다운 옷들을 하녀들이 정성들여 입혀줬으며, 식사도 산의 진미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을 돌아다닐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푸른 수염이 막내의 생각과는 달리 매우 가정적이고 다정하게 대해주었다는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그녀를 보며 푸른 수염도 흐뭇해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푸른 수염에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다. 그는 장기간 동안 먼 곳을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푸른 수염은 그녀에게 성 내부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열쇠를 주며 돈은 어디에 있으니 마음껏 써라. 부족할 리 없겠지만 만일 부족하다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이러한 곳들에 있으니 팔아서 쓰면 된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마음 놓고 써라. 하지만 지하실은 개인적인 방이니 열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지하실은 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푸른 수염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아름다운 그림들과 보석, 금, 그리고 금으로 세공된 장신구, 가치가 높아 보이는 무구와 갑옷 등 그녀의 눈동자는 문을 열 때마다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하실이 궁금해지긴 했지만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즐기며 연신 그녀는 언니들에게 자랑을 해댔습니다. 언니들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있냐고. 그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모르니까. 그러자 언니들은 그녀를 꼬독였습니다. 아마 엄청난 물건이 지하실에 있는 모양이라고. 그녀는 언니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들이 가고 나서부터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생각했죠. 구경만 하는 건데 큰 문제가 있겠냐고요. 그녀는 즉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을 본 그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지하자마자 경악하며 열쇠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지하실에 있는 그것들은 푸른 수염에게 시집을 갔던 여성들의 머리들이었습니다. 지하실을 열었던 처벌이었겠죠. 그 장소에서 바로 들켜버린 여성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둘러 그녀는 떨어진 열쇠를 주워 자신의 옷자락에다 연신 비벼댔습니다. 지하실의 바닥이 피로 흥건했기 때문에 떨어진 열쇠로 피가 묻은 것이죠. 서둘러 그녀는 열쇠에 묻은 피를 닦아낸 뒤 지하실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직후 푸른 수염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남편에게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푸른 수염은 허기가 진다며 하인들에게 식사를 차리도록 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소. 그녀는 그렇자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이상해 보일 테니까. 그녀와 푸른 수염은 식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푸른 수염은 안주머니에서 흰 손수건을 꺼내 열쇠를 신중하게 문지르기 시작하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오. 그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푸른 수염은 조용히 흰 손수건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손수건으로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녀는 열쇠 틈에 묻어있던 피를 미처 닦아내지 못했습니다. 푸른 수염의 슬픈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처음의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오. 이제 푸른 수염은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목소리가 아닌 분노가 가득한 말투로 말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겼어도 순수함을 잃지만 않았다면 난 용서했을 것이오. 푸른 수염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녀 또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푸른 수염에겐 날이 잘 서 있는 검이 있고 그녀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성 내부를 훤히 알고 있는 푸른 수염에게 도망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잡히기 직전 그녀는 애원했습니다. 정말로 절 사랑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신에게 기도드릴 시간 좀 주세요. 푸른 수염은 잠시 갈등했지만 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도록 하시오. 그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때마침 성을 방문한 그녀의 오빠들이 이 광경을 마주하곤 푸른 수염을 처단했습니다. 푸른 수염은 저항하긴 했지만 인원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동화는 끝이 납니다. 상세히 내용을 파내고 보면 오늘 낭독하여 드린 동화도 역시 잔혹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에는 현실적으로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푸른 수염은 현대로 치면 연쇄 살인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아내들의 신체를 보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쇄살인범들이 일종의 트로피 같은 개념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나 소지품을 가져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동화는 실화 기반일지도? 이런 이야기는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거나 아내가 잘못하여 살해당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푸른 수염이 상징적인 소염을 가지고 있어 유명할 뿐입니다. 판본에 따라 아내의 수는 다릅니다. 또 머리가 아닌 시신 그 자체를 보관한 판본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스토리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